자, 오늘 여기 수프 홀수 10개밖에 없어서 요거 10개 남은 것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부터 한번 좀 보면은 자, 111번 요거 확인되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확인. 111번. 오케이. 요건 또 솔직히 어렵지 않죠? 기억, 니은, 디귿 다 어렵지 않아서 요거 넘어갑시다. 이거는 작년 6월 모의고사였죠? 이거 솔직히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쉬웠고 솔직히 3점에 나와도 어, 충분한 문제고 그다음 113번 아까 확인되신 분이 113번 남기야. 너 푼 거야 안 푼 거야 그거? 좀 안 했다고? 일단은 요거 113번을 지금 요거를 왜 못 푸는지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거를 봐봐. 작년에 우리 테마 할 때도 했었던 문제야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그 3참수 1참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극대극소 좀 찍혀 있고 곱함수가 극소를 가질 텐데 어디에서 극소를 가지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그 극값 여부 판단하는 거니까 일단 미분에서 부호 변화 체크해 줘야 되는 거잖아 부호 변화. 그래서 쟤를 이제 미분을 해보자 이제 미분해 주게 되면은 y 프라임이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잖아.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봐봐 여기서 그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이 A, B, C, D 이 5개가 있잖아. 그리고 한번 선지를 좀 봐봐. 이 PQ가 다 뭔가 사이에 껴있지 않니 지금 보니까 사이에 그 사이에 껴있으니까 이 극소를 가지는 지점이 그 어떻게 부호 변화가 일어날까? 이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이 A, B, C, D, E의 값들을 여기 넣어봐야 돼. A, B, C, D, E의 값들이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X에다가 이제 A, B, C, D, E 해가지고 이거를 다 얘들아 너네가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가 넣어서 부호 판단하고 이제 극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호로 변하는 걸 찾으면 돼 그냥 이 부호로 변하는 걸. 자 이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 근데 이제 요거 X의 값 A, B, C, D, E를 다 여기다 넣어봐야 되거든. 부호 판단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요령 봐봐. 뭐 좀 사소한 요령이지만 이거 X에다가 A를 이제 다 넣고 B도 넣고 할 때 A 넣을 때 F 프라임 A, G A, F A, G 프라임 A 그러니까 A에서의 F, G의 함수값이랑 미분계수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 걔네의 부호가 뭔지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쭈루룩 뜯어 나가면은 되긴 하겠는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로로 채우는 게 뭔가 좀 더 나을 거거든. 세로로 채우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f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먼저 보고 f 프라임은 이 f라는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잖아요, 이제. 그럼 a, b, c, d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부호인지를 판단하는 게 세로로 채워 나가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 세로로 채워 나가는 게. 이게 왜냐면은 이게 가로로 채워 나가면 이제 물론 A라는 지점에서만 보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약간 함수를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세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 자, F 프라임. 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양수 A, B, C, D, E 봐줘야 되죠. 자, 기울기. 양수 0. 여기서 음수죠, 음수. 음수 0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양수 0 음수 0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양수 이렇게 이제 해주도록 할게.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세로로 채우는 게 좀 나는 나을 것 같거든. 세로로 채우는 게.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너네들이 충분히 채울 수 있어. 채워서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해보면 그 부호가 최종 부호가 명확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는 결과가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면 애매하잖아. 그렇게 절대 안 나오거든요. 해보면.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서 해보세요. 나머지는 요거는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 명확하게 부호가 나오기 때문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로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세로로 하는 게. 자, 이 정도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부호 잘 봐야 되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마플로 바뀌는 거. 자, 이 정도만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좀만 더 고민하면 나올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115번도 봅시다. 115번. 자, 요것도 자 확인되신 분? 요거 115번. 자,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4점이네요. 4점.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117번 요거 확인되신 분? 117번. 자, 오케이. 세 분. 요거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자, 요거는, 이거 근데 너네 거기 프린트 혹시 없니? 50문제짜리 그 프린트 저번 주에 했던 거 거기 없니, 이거? 처음 보니, 이거? 다른 문제인가? 자, 요거 봅시다, 이거 이제. 요거 3참수가 여기서 극대가진데, 근데 얘네들이 같대. 얘네들이 이제. 자, 우리는 뭐 변곡점 뭐 이런 걸 아니까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이렇게 만약에 함수가 그림에 그려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네. 여기가 마이너스 2. 그죠? 근데 혹시 지금 요거 문제 보실 때 너네 이 가능성도 생각했니? 최고창 음수인 거? 요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요거? 생각해야 돼. 그치?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인지는 사실 나 조건에서 추려져. 나 조건에서 이제. 자, 나 조건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f 프라임인데 자, 요게 이제 같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은 애초에 그 3참수가 점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야. 변곡점에서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는 두 지점 있잖아. 뭐 여기라고 치자. 요 둘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무조건.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는 거는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이제 무조건 이제. 그 점의 점대칭이니까. 근데 마삼이랑 3이 같다? 이 얘기 자체가 x는 0이 변곡점이라는 얘기야. x는 0이 변곡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미적분 다 배웠으니까 f2 프라임 0이 0. 뭐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작년에 설명해서 알잖아, 이거 뭔지. 그치? 자, 그러니까 마삼하고 3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그럼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순이니까 대소가 안 맞으니까 이게 맞겠죠, 이게?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기니디 조건 확인해 보면은 자,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 함수가 0에서 최소냐? 애초에 변곡점에서 최소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거죠. 최소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도 fx는 f2. 자, 이거 비율 관계 고려했을 때 여기 마이 0, 여기가 2가 돼야 되잖아. 2가 이제. 그래서 f2는 이 2라는 지점에서의 그 상수함수를 그었을 텐데 이 주어진 3차 함수랑 이 상수함수하고 교점이 두 개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 맞는 말?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디귿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과연 2라는 점을 지나냐 요거 디귿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디귿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내가 저번 주에 수업한 것 중에서 기억나니 그거? 그 3참수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 대략 뭐 여기 정도로 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과연 얘가 어느 점을 지나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교점 찾는데 3참수하고 접선하고의 교점은 내가 뭐 세근의 합 일정하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럼 세근의 합은 이제 뭐로 보는 거냐면 세근의 합은 요 변곡점이랑 연관이 돼 있어. 변곡점이랑. 왜냐면은 그 3차 방정식 한번 생각해봐. 3차 방정식에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만약에 0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여기서 세근의 합이 뭐였었냐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이게 뭐랑도 연관이 돼 있냐? 요게 이거랑도 돼 있지. 봐봐. 얘를 두 번 미분해 볼게. 일단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 볼게. 두 번 미분하는 거는 즉 이기도함수라 부르는데 두 번 미분하는 거는 그 변곡점 찾을 때 하는 거잖아요. 변곡점 찾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거 두 번 미분해주면 6ax 플러스 2b가 0이다 라고 해주면 여기서 x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나오게 돼. x가 마이너스 3a분의 b.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의 좌표가 되는 거란 말이지. 변곡점의 x좌표. 그래서 이게 변곡점의 x좌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변곡점의 x좌표에다가 3을 곱하면은 이 세근의 합이 나오지 않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런 막 뭐 많이 이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3 곱하기 변곡점. 요거 들어봤지? 들어봤죠? 3 곱하기 변곡점. 그 3 곱하기 변곡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3 곱하기 변곡점의 x좌표 하면은 세근의 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어떤 주어진 3참수랑 이제 이 직선하고 교점이 있을 때 그 교점의 x좌표의 합이 3 곱하기 변곡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변곡점이 0이니까 결국에는 변곡점의 x좌표가 0이다. 세근의 합도 0일 거란 말이야. 어차피 b가 0인 셈이니까 b가 0. 그렇게 따지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따질 때 우리
우리 이 3참수랑 접선하고의 교점 구하기 위해서 연립할 때 변곡점의 x좌표가 0이니까 세근의 합도 0. 그러면 세근의 합이 0이니까 0은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나머지 하나가 그러면 다른 교점 하나가 되는데 이게 2가 되어야 되겠지 2가. 그러니까 2, 모시기를 지나는 게 맞다. 사실은 여기를 지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로 쳐야 돼.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좀 했었어야 돼.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 변곡점의 x좌표 보는 순간 어차피 세근의 합 0이네. 그러면은 여기 중근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2네? 라고 바로 나와야 돼. 나머지 하나가 2네. 이렇게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변곡점까지 안 가도 그냥 봐봐. 어차피 3참수랑 아니 봐봐. 3참수랑 x축하고의 교점이 현재 요거잖아요. 요거 현재. 그러면은 얘네 세 개의 합 있지. 세근의 합. 그 세근의 합이나 접선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생기는 접점하고 다른 한 점의 합이랑 같아야 될 거냐 얘가 이제. 얘는 두 번 카운팅해서 이제. 근데 만약에 변곡점이 원점이면은 그러면은 이 세근의 합이 0이잖아요. 그죠?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대칭이고 여기 마일 2니까 마일 두 번 세주니까 여기가 2여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뭐 3 곱하기 변곡점까지 안 해도 그냥 적당히 여기 지나게 x축 그거 주게 되면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 금방. 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3 곱하기 변곡점을 좀 기억해 놓으면 좋긴 할 거예요 이제. 세근의 합이 교점의 모든 합이 3 곱하기 변곡점이구나 라는 거를 알면 좀 나을 거야. 근데 이게 출처가 좀 오래됐던 문제다 보니까 10년 전이죠.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제 저런 비율 관계나 이런 게 제대로 이제 먹혀 들어갈 때란 말이야. 제대로. 근데 요새는 너무 이제는 다 기본이 돼버려 가지고 막 대놓고 저거를 썼을 때 유리한 문제가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추세긴 한데 일단 알아는 둡시다 이제. 알아는 두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9번 119번 자 요거 확인되신 분 요거 119번 없으시고 이거 작년에 내가 풀어줬던 문제 같은데 이것도 119번 자 이거 정답률이 좀 요 당시에도 되게 낮았던 문제입니다 요 당시 그러니까 요때가 이따가 이거야 2023년 9월이 이제 그 킬러를 배제해라 라고 해서 처음 이제 킬러가 뭐 배제됐다라고 치러진 그때 모의고사에 이제 그래서 이때 15번, 22번이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준킬러가 좀 어렵게 나왔던 얘가 13번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일단은 증가감소에 대해서 따지니까 미분을 일단 먼저 해놓고 들어가야 돼. 미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p 라고 좀 정리를 해놓고 미분할 때 등호 빼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좀 더 정리를 해볼게 이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좀 뭔가 이쁘게 해볼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이거 하고 그 다음 뭐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p x가 음수 x가 0 이상 인데 근데 사실 그 원래 등호 빼야 되지만 x에 0 넣어보면 둘이 지금 어떻습니까? 둘이 이제 x 0 넣어주면은 0 넣어주면 일단 둘이 일단은 지금 같게 나오죠. 같게. 그러니까 사실상 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셈이지. 사실상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셈이야. 자, 등호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일단 미분을 해놨고 이제 이거잖아. 도함수가 x축 위에 있어야 증가. 원래 함수가 증가. 도함수가 x축 밑에 있으면 원래 함수가 감소. 근데 그 증가 감소하는 구간을 다 알려줬어. 증가 감소하는 구간을.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일까지는 감소. 근데 마일부터는 이제 쭉 이제 증가가 돼야 된대.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뭔가 관건인 것 같은데?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내가 적당히 이 정도 좀 그어놓으면은 여기 마일보다 작으면은 도함수가 음의 함수값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일 이상에서는 양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져야 되면은 그럼 함수가 이 도함수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도함수가 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가로질러야 되겠죠. x축을 가로질러야 돼. x축을. 그럼 가로지르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로지른다 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지를 거야. 자, 근데 생각해 보면은 x가 음수일 때 이게 그 위로 볼록이거든. 최고차가 음수니까. 그 위로 볼록이면은
그 모양상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 나와줘야 되지 않니? 대칭축이 기본적으로 대칭축이 요 마일보다 우측에 있어야 되지 않니? 마일보다 우측에? 마일보다 우측에 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까? 여기 마일 왼쪽은 확정이야. 이건 이차함수 이건 확정이 확정. 근데 이제 이 뒷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뒷부분이. 근데 여기 지금 함수가 나뉘는 경계는 0이야 0. 0을 경계로 지금 나뉘고 있어. 0을. 근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는 이차함수죠. 요 위에 있는 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다시 내려가긴 내려갈 건데 이 내려가는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 내려가는 위치가. 만약에 얘가 내려갈 때 만약에 봐봐.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려가면은 지금 이 마일과 0 사이의 구간은 x축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마일을 근으로 가지고 나머지 한 근의 위치가 최소한 그 y축보다 더 우측으로 넘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 있어야 실제로는 마일과 0 사이까지만 보는 거잖아. 최고차항 음수는 x가 음수일 때만 보는 거죠. 음수일 때만. 음수일 때만 보는 거니까 지금 x축을 먼저 만나면 안 돼. 좀 멀리 가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게. 마일에서 일단 0이니까 f 프라임 마일을 먼저 계산해. f 프라임 마일 플러스 2a 마이너스 b 해가지고 얘가 이제 0이다라고 놓고 이제 그럼 b는 이제 2a 마이너스 1이다라고 놓아주면 저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재작성 해보자. 재작성. 자,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마1로 됩니다. 마1로. 자, 마1로 돼서 마이너스 뽑아내놓고 인수분해 들어가면은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인수분해식을 써놓을 수가 있어. 인수분해식을. 여기가 이제 마일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야. 마이너스 2a 더하기 1.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인데 그 나머지 한 근의 위치가 얘처럼 되면 안 되고 얘처럼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식이 필요해. 여기서 a가 2분의 1 이하라는 식이 나와. a가 2분의 1 이하. 이런 식이 일단 등장합니다. 이런 식의. 최소한 자, 내가 지금 확정인 건 실선으로 그릴게. 확정인 거. 최소한 좀 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 내려가게 되는 상황인데 자, 근데 이것도 봐봐. 얘가 지금 뭐 더 많이 갔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일 수가 있거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꼭지점이 y축 좌측에 있었느냐 아니면 우측에 있었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포인트인 거야.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x가 0보다 클 때 y축 우측은 이제 아래로 블록인 함수를 그리는데 만약에 가정해봐 이제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 가정해봐. 만약에 꼭지점이 여기 있었어. 여기 이렇게 내려가. 이런 그림이라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y축 우측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요렇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얘네 둘 다 대칭축이 일치하지. 대칭축이 어디냐면은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a야. x는 마이너스 a. 근데 만약에 내가 가정을 대칭축을 이제 여기로 지금 잡은 거잖아. 여기로 이제. 그러면은 이 위로 블록인 함수든 아래로 블록인 함수든 여기가 대칭축이면 지금 x가 음수일 때까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치고 근데 x가 양수일 때는 아볼인 함수니까 대칭축이 여기서 쓰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모양일 거야. 올라가야 되는 모양.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려해 줄게 축의 위치가 중요해. 축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지금 축이 마이너스 a니까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서 저 마이너스 a라는 게 축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마일과 0 사이일 때를 좀 따져볼게요. 이제 마일과 0 사이일 때 이제 그때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때를 이제 자, 대칭축이 이제 마일과 그다음에 자, 요 사이에 있을 때 이게 주황색이야. 저 주황색 상황이고 자, 이때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냐면 이때는 요 조건이 필요해. 그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 올라갈 때 그 이 마일 이상에서는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 이제.
근데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 y절편이 지금 뭐죠? y절편이 마이너스 b야. 이때는 저 마이너스 b 자체가 0 이상이다라는 요 조건이 필요해. y절편 자체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일 이상일 때 주어진 구간에서의 이 극소가 되도록 하는 그나마 가장 낮은 지점 얘가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할 거야. 얘가 0 이상.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이거 해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0 이상 a가 2분의 1 이하. 사실 이게 얘랑 똑같아. 사실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지금 이 x절편의 위치를 지금 나눠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이 1번 케이스랑 똑같은 이제 조건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풀어봐야죠. 이것도 이제 얘 풀어주면은 0과 1 사이의 범위가 되는데 공통범위 따져주게 되면은 공통범위 최종 공통범위는 이제 0과 2분의 1 사이가 나와. 0과 2분의 1 사이 범위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대칭축이 아예 더 넘어가 있을 때 더 올라가서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대칭축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그 다음부터는 자 이번에는 저 대칭축 자체가 이제 아예 우측으로 넘어갔어. 요때 이제 그러면은 다시 대칭축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니라 대칭축이 우측에 잡히는 거야. 우측에 이제 대칭축이 우측에 잡히게 되면은 이제 요 아래로 블록인 함수를 그릴 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러면은 아까와 비슷하게 극소가 되는 지점 있죠. 그나마 가장 낮은 지점.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써줘야 될 거야, 이제. 저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f'-a가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해.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 이상.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근데 이거 f'-a가 이제 여기다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가 0 이상. b가 지금 있었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 이상. 뒤집어서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 이하. 이렇게 나와. 식이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근해공식 해야 돼. 자, 근해공식 해보면은 바로 할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야. 이렇게 나와. 이렇게. 요거하고 요게 나와. 그래서 A 범위는 완성되는데 그럼 이제 이 케이스를 나눴을 때 이 범위를 밑줄진 범위를 이제 합쳐주게 되면은 따라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잠깐만 이거 지금 하나 고려 안 했죠 이거? 자 다시 지금 이것도 고려해줘야 되니까 이거 일단 A가 음수일 때 이거를 만족해줘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A가 음수인 거 감안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음수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좀 써주도록 할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이제 범위를 합쳐주면 0에서 연결돼서 한 번에 합쳐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a가 2분의 1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야. 2분의 1까지 가능하다. 이게 a의 최대 최소가 될 것이고 그 b는 2a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3a 빼기 1의 범위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야. 곧 a의 최대 최소가 저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랑 직결이 될 거야. 요 a의 범위 가지고 저놈의 범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도함수의 그래프로 따져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이제 마일보다 우측에서 x축 위에 그려져야 되는지를 좀 추론을 좀 해줘야 돼 이제 추론을 이제 그러려면은 축의 위치를 좀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야. 축의 위치로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축의 위치. 요거만 케이스만 나누면은 그래도 금방 풀릴 수가 있는 문제야. 케이스만 나누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21번 자 요거 확인되신 분 있습니까? 121번 한 분, 두 분 확인되신 분은 본인이 이거 지금 맞게 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거 자
3참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 따지는 건데, 교점의 개수. 이게 기억하고 니은은 쉽거든, 이거? 기억 니은은. 뭐냐면은 3참수가 만약에 x세제곱이다 라고 해주게 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 따지는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어떻게 긋든 얘는 교점이 항상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 함수가 항상 상수 함수 y는 1일 거야. y는 1. 그래서 일단 기억에 맞겠고, 기억에. 그 다음 니은인데, 이번에는 3참수가 이제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t가 1일 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순간에 있었다면 3개가 되도록 하는 순간도 있느냐. 자, 이제 3참수를 좀 일반화해야 돼. 일반화했을 때 저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너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직선하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는 그러한 3참수를 생략을 해봐야 돼. 그럼 뭐 적당히 그려보자. 뭐 최고창 음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로만 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을 내가 만약에 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했는데 이때 t를 1로 잡아주게 되면은 1이었다라고 치면은 교점의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2개가. 이때 t의 값, y절편을 조절해주다 보면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순간도 무조건 있지 않을까? 뭐 하나만 좀만 내리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도록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을 거야. 니은이. 요것도 맞다라고 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디귿. GT가 상수함수이면 3참수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GT가 상수함수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이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3참수가 있을 때 y절편을 조절을 해. y절편을 조절을 했을 때 항상 교점이 유지가 된대. 너네가 생각해봤을 때 그냥 어떤 이무의 3참수를 딱 하나 골라봤을 때 이 y절편을 조절하면서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 조절하는데 이 교점의 개수가 항상 같다는 얘기잖아. 상수함수면. 그럼 저게 몇 개란 얘기일까? 교점의 개수가 항상 같으려면은 몇 개야? 한 개. 아까 기억에서 상수함수 얘기해줬잖아, 그지? 상수함수 얘기해줬으니까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상황이구나. 근데 기억에서 확인했으니까 기억에서 그러면은 3참수 f가 이렇게 생겼나? 만약에 3참수 f가 이렇게 생기면은 당연히 gt가 교점의 개수 함수가 상수함수인데 근데 극값이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돼 있잖아. 이 기억 같은 함수에서는 당연히 극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는 극값이 항상 존재하지 않을까? 혹시 발레가 있진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이제. 발레가 있을까 없을까? 발레가? 발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게 발레야? 자, 발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레가 있니? 없다고? 그럼 그 디귿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발레가 없다? 발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봐봐 이거 일단 그 니은은 지금 맞았고 디귿이 일단 틀리단 말이야. 발레가 있어. 발레가. 이게 어떤 발레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이제 9년 정도 된 거고 이제 문과잖아 이제. 애들이 너네들도 그러겠지만 기니디 문제 다 몇으로 찍니? 5번으로 찍잖아? 실제로 요 당시에는 5번이 답이 많이 나와서 애들이 5번으로 찍어. 그러니까 애들이 5번에서 많이 틀린 거야 이거. 그리고 5번으로 또 찍을 만한 근거. 기억 니은을 할 만하거든. 애들이 기억을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에서 선지에서 했던 그 기억을 이제 활용해서 디귿 그럼 틀리네? 라고 해서 애들이 틀렸단 말이야 이제 애들이. 정답률 되게 낮았던 문제야 이거 되게. 발레가 있습니다. 요거 봐봐 이거. 자, 요 3참수가 있어. 요 3참수인데 3참수가 있어. 여기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내가 그어볼게. 변곡 접선. 여기라고 치고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어볼게. 이런 식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생각해봐. 이때 기울기를 마 1이라 가정해봐. 이 상태에서 조금만 조절해봐. 조금만 위아래로 조절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교점이 얘들아 하나야 하나. 이거 교점이 무조건 하나거든 하나. 하나인데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얘보다 만약에 이런 상황 생각해봐. 자, 주황색을 그을게.
자,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마일이었다 가정해봐. 얘가. 이러면은 교점이 3개가 되고 뭐 접하게 그을 수도 있고 2개. 한 점에서 만나게 그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주황색 기울기가 마일이었다 가정해주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가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디귿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주황색은 일단은 교점의 개수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뭐가 또 있을까? 뭐가? 이 노란색보다 더 기울기를 이렇게 세워볼게. 급격하게 이제. 자, 만약에 너네가 더 급격하게 세운 얘를 기울기를 마이너스로 봐봐. 얘를. 너네가 이 파란색을 조절해봐. 파란색을. 파란색을 조절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이거 파란색 조절하면은 교점이 무조건 1개 얘들아. 무조건 1개 이거. 이거 1개야 무조건 교점이.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과 같은 상황도 교점이 항상 1개. 상수함수지만 이 원래 함수 f는 극대극소가 있는 케이스인 거야. 이런 발레가 있는 거야. 이런 발레가.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디귿이. 그래서 3번 기억 니은이 답이야. 기억 니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그 다음 123번. 자, 요거 확인되셨습니까? 확인되신 분? 한 분? 두 분? 이것도 우리 작년에 풀었죠? 작년에? 내신 대비하면서 풀었던 문제죠, 이거? 자, 요거 같이 좀 볼게, 이거. 막 그 본인들 맞게 했는지 좀 잘 보시고, 이거. 일단은 절대값 부호 처리해줘야 되니까 fx 더하기 x를 한번 작성해보는데, 요거를 작성해보는데, 요거 좀 빠르게 할게. 작성해보면은 2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11x야. 근데 이걸 이제 2분의 1 x로 묶을 수가 있는데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호가 뭐 0이 되는 것도 체크해야 되고 양수인 거 음수인 거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허근이야. 뒤에 있는 게. 얘가 허근이거든. 허근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은 0밖에 안 나와. 0밖에. 그럼 얘는 판별식이 음수니까 항상 양의 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양의 값. 그러니까 x의 부호가 곧 이 전체식의 부호인 거야. 전체식의 부호. 전체식의 부호니까 아 그러면은 x가 양수면 이게 양수. 음수면 이 전체가 음수. 그래서 저 절대값 어떻게 처리해 주게 되냐면 절대값을 x가 만약에 0 이상이면 저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2fx 더하기 x가 이퀄 6x 플러스 k. x가 이제 음수일 때는 이제 저거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는 그 6x 플러스 k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면 될 것 같은데 풀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거든. 하나 생각해 볼게.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미지수 k가 있는데 보통 내가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미지수 k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기라고 하는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 k만 남기고 한번 나머지를 넘겨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럼 넘겨준 식을 다시 한번 쓸게.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 f 이거 넣어서 계산까지 다 해볼게. 이제 다 넣어서 계산까지 이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올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에다가 저거 이제 2배 해주면 20이고 그 다음에 요거 빼주게 되면은 플러스 15x 는 k라는 거랑 요건 그냥 마이너스 7x는 k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요 두 함수를 이제 그려줘야 돼. 요 두 함수를 이제. 근데 그 범위에 맞게 그려야죠. 그 범위에 맞게. 그 해당 범위에 맞게 이 범위에서는 이 함수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이 함수 그려가지고 그 함수를 그린 다음에 교점이 4개가 나오도록 하는 순간을 잡아보면 돼. 그 순간을 이제. 그렇게만 해주면 금방 나올 겁니다. 금방. 근데 이제 되게 좀 쉽게 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시행착오를. 그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그냥 내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미지수 K만 남겨야 되는 생각이 당연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야 이제. 근데 이 생각을 만약에 해봐 이제. 안 넘기고 이대로 냅둬봐. 이대로 냅두면 그럼 이 식을 작성을 이제 해보는데 이 식이 만약 작성됐다 쳐봐. 근데 우리가 함수를 그리려면은 미분을 이제 해야 되잖아. 이게 식을 아까처럼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이게 미분했을 때. 무조건 이거 넘겨서 는 K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함수를 써놔야 무조건 요거 미분해서 인수분해가 돼서 그래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이거 만약에 안 넘기는 게 있었다. 일부라도 있었다.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어려워지고 문제가 막히게 되는 요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K만 남겨놓을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해. K만 남겨놓을 생각을. 그것만 하면은 금방 그래프 그래서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좀 해주셨었어야 됐다. K만 남겼었어야 될 것 같고 K만 이제 자 아까 푸신 분 아까 누구였죠? 푸신 분? 이걸 K만 남기고 하셨습니까? K만 남기고? 그럼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번도 보시면 25번. 자, 25번. 자, 이거 확인되셨습니까? 확인되신 분? 오케이, 3분. 이거 작년에 우리 하지 않았다니까 또? 얘도 다 했던 문제인데 이것도? 이거 내가 작년에 내가 수업한 거 기억나는 게 두 가지 풀이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풀이, 두 번째는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는 내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프 이용한 풀이는 이제 이거 먼저 범위 쪼개놔가지고 x가 만약에 마이너스 n 이상이었다, 마이너스 n보다 작았다 쪼개놓은 다음에 이상이었으면은 0 이상, 그 다음에 이하였으면 0 이하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이제 요 의미는 이제 뭐냐면은 저 마이너스 n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도 저 마이너스 n을 만약에 딱 잡아놨을 때, 적당히 이 정도 잡아놨을 때 마이너스를 잡았어. 잡아놨을 때 이제 이 마이너스 n보다 작으면 음의 함수값, 마이너스 n 이상이면 양의 함수값을 가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3참수가 지나야 된다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지나야 된다. 근데 fn이 0이다. n이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니까 여기도 지나긴 지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뚫고 내려가면 안 되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최고차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그림이겠지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이걸 보고 따라서 함수 fx를 이제 마이너스 n에서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n에서는 이제 그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 푸는 게 좀 이제 1번 풀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극대값이 an이니까 이거 뭐 비율관계 하셔도 되고 비율관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마 3분의 1 여기가 그냥 3분의 n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여기서 마 3분의 n을 대입했을 때가 극대값인 거 아니야? 그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이 무엇일까? 그 식 써보면 나와. 식 써보면. 자, 그래서 극대값 요거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극대극소의 차공식도 괜찮겠지. 극대극소 차공식. 그러니까 뭐 얘끼리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극대극소의 차공식을 할 때 지금 얘네끼리 빼는 게 아니지. 극대극소의 차공식은 이제 그 극소점을 갖게 하는 요 놈이랑 극대점을 갖게 하는 요 놈끼리 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이제 은근히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N 식 써보면 될 것 같은 게 이게 1번 풀이가 되겠고 푸신 분들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해설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요거야. 뭐냐면 그냥 저 부등식을 해석하는 거거든. 부등식을 이제 얘가 이제 4차 부등식이야. 4차 부등식. 4차 부등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 우선 여기서 확실한 거 봐봐. 이 좌변의 식은 무조건 지금 x 플러스 n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얘가 x 플러스 n을 더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봐봐. 우리 그 인수분해가 된 식에서 그 1제곱을 인수를 가지면 이게 부호가 교차하죠. 이게 짝수제곱이면은 이게 어떻게 돼? 부호가 안 변하지. 그래프상 튕기니까 그지? 이게 항상 같은 부호가 유지가 되려면 그러면 x 플러스 n이 덜렁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x 플러스 n을 얘가 f가 하나 갖고 있어야 돼. 두 개 가져야 돼. 짝수제곱으로. 최소한 두 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최소한 두 개 가져야 않을까. 자, 근데 봐봐. 그럼 x 플러스 n은 두 개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f가 3차니까 인수 두 개가 더 필요한데 근데 n일 때가 0이잖아. n일 때가 0이면 얘도 무조건 인수로 가지는 거 아니야? fx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좌변 전체가
x 빼기 n을 하나만 인수로 가지면 안 되죠. n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그럼 안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x 플러스 n이 짝수제곱, x 빼기 n이 짝수제곱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아마 해설에서는 이렇게 제시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등식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좌변이 애초에 짝수제곱으로만 구성이 되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좌변 자체가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이게 조심할 게 있어, 이게 이제. 자, 만약에 봐봐. 이제 만약에 이렇게 풀다가 혹시나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만약에 문제를 이제 읽었을 때 이 조건이 만약에 없어, 얘들아.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항상 0 이상이야? 그럼 F는 요거 하나 가져야 되겠지, 이제 하나? F는 요거 하나 가지는데, 근데 만약에 조심하실 점이 뭐냐면, X 플러스 N을 최소 하나를 가지는 거지, 이게 3개일 수도 있지, 만약에. 뭐 조건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3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 이게 하나 가지는데, 이제 너네가 인수에 약간 쪽 꽂히면,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이게 뒤에 인수가 원래? 이게 2개여야 되는데, 2개. 뒤에 인수가 2개여야 되는데 이게 홀수 제곱이면 안 되니까 이게 약간 중근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것도 되긴 하겠지만 뭐가 또 있을까? 한 가지 상황 더 있는 거? 뭐가 또 있을까? 이게 중근이 아니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어떤 케이스? 중근이 아니어도 이럴 수가 있어. 이 2차식이 허근을 가질 때 얘가 허근을 가져도 이 좌변 전체가 0 이상인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조건에 따라서는요. 조건에 따라서는. 이 문제는 FN이 0이니까 이럴 일은 없지만 이런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문제가 달라지면. 아시겠습니까? 요것도 생각해야 돼. 요것도. 조심해야 돼. 이거. 그래서 조건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제. 자, 자, 이제 127번이면 127번 확인되셨습니까? 127번. 하나, 둘. 좀 봤을 때 좀 이거 문제를 좀 열심히 좀 안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못 풀 정도의 문제들이 아닌데? 내가 과대평가하고 있나? 자, 이거 127번은 너네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 나가면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프 그려 나가면서. 자, 요거죠, 이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했던 거는 문제 풀 때 식으로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야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적절히 잘 섞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음수일 때 상수함수 2분의 1이었다가 그 다음에 3참수 f 그릴 때 3참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이 이제 여기서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케이스가 이럴 수 있잖아. 얘가 이제 봐봐. 이 3참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약간 극소처럼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사실 뭐 극대였을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맞겠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맞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려면 일단 이 g라는 함수는 0에서의 함수값 2분의 1이고 미분계수도 0. 기억에 맞겠고 이제 기억에. 그 다음 니은인데 얘들아 니은 G1이 2분의 3보다 작느냐 이거 니은은 이거는 그래프 상에서 이거를 막 확인하고 그럴 요소가 아니고 이건 식으로 써야 돼. 식으로 이거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를 어떻게 저걸 G1을 처리하냐 일단 G1이 F1이니까 일단 우리가 현재 이 상황을 보고 fx의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잖아. 뭐 fx의 식 세우는 방법은 좀 다양할 것 같은데 현재 이 기억에 의해서 이제 f0이 2분의 1이고 f'0이 0이 되는 거니까 fx를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상수항 1창기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x를 뭐 적당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좀 만약에 세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미분해 주게 되면은 3x제곱 플러스 2ax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 3x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3분의 2a가 나오게 되니까 이 극값을 갖는 요 지점이 마이너스 3분의 2a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위치상
양수여야 되니까 이제 A가 여기서 음수여야지만이 가능할 거야. A가 음수여야 돼. 그럼 이제 A가 음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G1을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 G1이 F1입니다. 저희도 1로 주면은 A 플러스 2분의 3인데 A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도 2분의 3보다 작을 수밖에 없을 거야. 2분의 3보다. 이렇게 니은이 확인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니은은 그래프로 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랑 식이 같이 적절히 활용이 돼야 돼. 같이 활용이 되셔야 되고. 그다음 디귿. gx의 최소값이 6일 때, 0일 때 g2가 몇이냐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거죠. 이거는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런 그래프라는 거 아니야? 얘가 이제 극소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극소가 0일 때. 그러면은 여기서 뭐 극대극소의 차공식 이런 거를 활용을 해도 돼.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얘들아 이거 극대극소의 차공식으로 만약에 해보면 그렇게 해보면 지금 극대값 2분의 1, 극소값 0이 나오게 되니까 극대극소의 차공식을 했을 때 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해준 다음에 요거랑 이제 빼서 세제곱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0을 뺀 거에 세제곱. 이게 성립한다라는 건데 이게 1이어야 되겠죠, 지금? 그럼 얘가 1이려면은 A가 뭔지 이제 확정되잖아, 이제. A가 뭔지 이제 확정이 되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확정 지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해놓고 저거 G2 계산하면 돼, G2. G2 해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제. G2가 F2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야. 4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잠깐만 8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5 나올 거야. 2분의 5 해서 디귿이 맞다 라고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비율 관계나 그 공식들을 잘 활용하면 좋아. 활용해 주면. 자,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129번 요거 확인되셨습니까? 129번. 문, 투부. 오케이. 자. 이거 일단은 본인이 맞게 잘 확인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확인되신 분들은. 일단 이게 저 두 함수가 이 두 함수, 직선 x는 t니까 이제 세로로 선을 긋는 거잖아, 세로로.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죠. 뭐 저 함수가 뭐 정확히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x는 t를 그었을 때 요 두 y좌표의 차를 물어보는 거잖아. y좌표의 차. 그러니까 x에다가 t를 넣었을 때 둘이 뺀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건데 근데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게 그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거를 빼야 되잖아.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었으면 4차함수가 위에 있는데 이렇게 그으면은 이번엔 1차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대소가 바뀔 수가 있지. 그러기 위해서 일단 체크할 거는 먼저 그 이렇게 계산해. 얘에서 얘를 빼볼게. 그게 먼저 0이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볼게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0에서 저 2x 플러스 2를 뺀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둘의 교점 찾는 거야. 둘의 교점 찾는 거. 교점 찾으면은 같다 한 다음에 넘길 거잖아요. 그 넘긴 식이 이거야. 넘긴 식이. 근데 이거 해보면은 요게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이 나오거든요.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 마이너스 28은 0 나오나? 아니지. 마이너스 30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거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로 할게 이거 x 빼기 4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게 잠깐만 x 플러스니까 여기가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아마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자, 인수분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우선 얘는 항상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양의 값. 그러니까 이 4하고 마이너스 2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부호가 정해질 거 아니야, 이제. 4하고 마이너스 2에 의해서. 그럼 정해지게 되는데 그럼 여기 생각해 봐.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저 ft라는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될 거잖아. ft라는 함수가.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ft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원래는 이 얘네들이 뺀 거의 절대값인데 원래는 절대값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플러스로 그대로 나오려면은 이 양수인 범위여야 되니까 양수인 범위 저게 그대로 나오려면 플러스 8x 마이너스 32 이건 이제 저 양수 범위에서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양수 범위 그 다음에 그 사이 범위 있죠. 이 사이 범위에서는 이 좌변의 식이 음수니까 저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이 거리가 될 거야. 거리가 다 마이너스로 뒤집어주면 돼. 마이너스로 이건 이 사이 범위에서만 이렇게 정의할 거야. 이 사이 범위에서만 지금 자 ft인데 여기 x로 고칩시다. x로 여기 x로 써버려 가지고 x로 고쳤을게. x로 f는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f라는 함수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f라는 함수는 실제 그림은 이제 뭐냐면 실제 그림은 그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데 근데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점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그 사실 이 부호만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실제 그래프가 이게 아니야. 실제 그래프는 이게 아니야. 실제 그래프는 요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요 놈의 부호만 빠르게 따지기 위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요것만 그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는 좀 더 고려해 줄 게 있어. 실제 그래프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그 그림이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이제 왔다 갔다. 그것도 좀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내가 미분을 또 해봐야 돼. 미분을 이제. 추가적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분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미분을 요거를 해놓을 건데 미분 한 번만 해놓고 가자 이거. 예, 미분 한번 좀 해놓으면 자 t x로 써버렸으니까 x로 씁시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 이거 미분한 것도 한번 관찰해 주게 되면은 요것도 인수분해가 돼. x 제곱 마이너스 8 인수분해까지 좀 해놓으면 얘가 이제 이거 4로 묶어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니까 자 요게 이제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로 잠깐만 마이너스 1 1로 인수분해 되죠 1로 4에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아마 요런 식으로 될 거거든 요런 식으로 밑에 거는 마이너스 붙인 것으로 나오겠지 그지 밑에 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위도 쪼개볼 수가 있어. 등호를 좀 빼주고 x가 4보다 크다. 여기선 사이 범위. 여기까지는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미분한 것도 이제 그려봤는데 미분한 것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 예를 봐봐. 이거 우리 그래도 최근에 다뤄서 아마 좀 알 거야. 이거 미분계수인데 f't로 나와줘야 되는데 h가 양수잖아. 그럼 무슨 미분계수입니까 이거? 우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 옆에 거는 빼기여가지고 좌미분계수야. 이제 좌미분계수. 우리가 확인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확인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 f't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f't 마이너스 이기는 한데 얘네들이 곱했을 때 좌우미분계수의 곱이 0 이하가 되는 순간 찾는 거야. 좌우미분계수의 곱이 0 이하. 이게 그래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프를 자 지금 내가 이 함수를 그려볼게. 이 함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냐면은 이렇게 됐어. 이게 너네가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 일단은 잘 봐봐. x축하고의 교점은 마이하고 4잖아 그지? 근데 너네가 이 느낌이 좀 이제 있어야 돼. 이 느낌이. 이거 이 2차 식은 이제 물론 실근을 안 가지지만 여기서 두근의 합이 몇이야? 두근의 합. 2야. 얘네 실제 두근의 합이 몇이야? 2야. 그럼 이 전체 함수는 x는 2대칭이야. x는 2대칭. x는 2대칭으로 그리면 그려줘야 돼. x는 2대칭.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서. 미분했지 이거. 그러면 이거 x는 1에서 기울기 0이지 그지? 얘가 근의 공식을 해보면
얘가 x는 1, 8마 루트 3이 또 나오게 되는데 1 기준으로 플러스 루트 3 간 거, 마이너스 루트 3 간 거, 이 두 지점에서도 기울기가 0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뭘로 생각을 하든 간에 이제 얘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는 1이고 얘는 1에서 루트 3 더한 거, 루트 3 뺀 거니까 결국에는 x는 1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아까 이거 2 대칭이라 했네, 이거? 1 대칭이 맞아, 1 대칭. 잘못 얘기했어. 1 대칭이야. 얘가 대칭축이 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했을 때 실제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가 x는 1을 그어놨을 때 x축을 뭐 적당히 한 이 정도 긋고 이제 x축을 이제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가지니까 근데 1에서 루트 3만큼 간 지점에서 기울기 0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야 돼.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4,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이제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저거 곱했을 때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순간 찾아야죠.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순간. 저기 어떨 때 0 이하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따지는 f가 사실 이것도 있지. 그 접어 올려야 돼 원래 이게. 접어 올려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원래는 절대값 개념이잖아. 접어 올려야 돼. 그래서 실제 접어 올린 그래프까지 따지면 얘 접어 올리면 대칭으로 올려서 약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진짜 최종 저 FT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 이게 Y는 FT야. 절대값까지 고려를 한 그래프야 이게. 절대값까지 고려를 한 그래프. 요건데 자 이제 요 상태까지 이제 해놓고 이제 저거 따질게. 저거 이게 저 F'T의 우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는 만약에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 지점 있죠.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지점,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는 지점 있지. 그런 점을 아무데나 찝으면 그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한데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 이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절대 음수가 나오면 안 돼. 물론 저 t라는 점을 요런 데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순간을 내가 만약에 t로 잡게 되면은 이 순간에서는 이제 저 좌우 미분계수가 0이니까 곱하면 0이 나올 수 있어. 웬만한 미분 가능한 지점들에서는 저 곱이 0 이상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음수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 꺾인 지점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될까 이게? 좌우 미분계수가 반대부죠, 반대부. 반대부니까 무조건 곱해서 음수가 나올 거야, 음수가. 무조건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간이 언제냐? 쟤네들의 곱이 음수가 되는 지점을 내가 주황색으로 표시할게. 주황색은 뭐냐면 쟤네들의 곱이 음수가 되는 지점으로 잡을게. 그 다음 파란색은 이제 저 쟤네들의 곱이 0이 되는 순간을 내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할게. 이제 좌우 미분계수가 반대부 꺾인 지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얘네들밖에 없어. 얘네들밖에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얘네를 다 더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인데 더해주면은 애초에 1 대칭성을 생각해야 돼. 지금 얘네 1대칭, 얘네 1대칭, 그 다음 1일 때도 있으니까 결국 총 5개의 점이잖아. 그럼 1 곱하기 5 해서 5라고 답을 내는 거야. 1 곱하기 5 해서. 그럼 답이 이제 4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